저에게는 유머러스하고 외모가 출중한 자매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진짜 사이좋은 세 자매인데요. 어쩌다 보니 셋 모두 여중여고 여대를 가게 됩니다. 저와 달리 그 두 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 길을 택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원치는 않았는데 그냥 운명처럼 흘러갔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세 명 모두 여중여고 여대다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가 원하신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 곳만이나 두 곳까지 여자 학교거나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특이하게도 저희 셋처럼 세 곳 모두 여자 학교를 간 케이스는 드물더라고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여중 세 곳, 남중 두 곳들로만 갈 수 있었어요. 사실 요즘은 인구가 줄어서 아마 제 고향도 공학으로 많이 합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가 태어난 도시는 단성학교가 유난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고등학교도 특목고를 제외하면 거의 여고 또는 남고였어요. 어쨌든 저는 다소 외지긴 했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가장 가까운 여자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엄마가 나오신 중학교 교복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거기로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세 곳 중 가장 먼 곳이었어요. 제가 공부랑은 다소 담을 쌓은 스타일인데 다행히 중학교 때까지는 굳이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전교 10등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수업에서 처음 듣는 것들을 좀 잘 듣는 편이었거든요. 반복과 암기를 싫어할 뿐 지식 습득 자체는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중3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좋지 않은 쪽으로. 하필 노는 친구들이 많은 반이 걸렸는데 담임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격한 남성분으로 걸렸어요. 반 친구들이 대부분 그 노는 친구들을 무서워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의 의외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짝이 됐을 때 아이돌 누구 닮았다며 외모 칭찬해주는 친구. 또 다른 친구는 누군가 실수로 제 자리 의자를 더럽혔을 때 자기랑 관련 없는 일인데도 걸레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노는 무리는 7명 정도였는데 그들이 한 친구를 괴롭혔어요. 자기들이 때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때리라 하고 때리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반에서 저는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 한 명 외에 아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친구랑 둘이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다 보니 저는 그냥 그 당하는 친구 이야기만 들어줬고 어디에다 말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그냥 학년 끝날 때까지 최대한 조용히 넘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도 별로 믿음직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확실한 건 아닌데 선생님도 그 노는 무리를 예뻐하는 듯했고 친해 보였거든요. 저를 좋아해주고 고마워해준 그 친구한테 오히려 고마웠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조용하기만 한 저에게라도 믿고 의지해줘서. 그 친구가 자기 집에도 초대해줘서 제가 집으로 놀러 가기도 했고 주말에 밖에서 따로 놀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는 소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게 한때 마음에 걸려가지고 너무 미안했어요. 저도 학교가 너무 싫어서 의욕이 없기도 했던 시절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등학교 때 SNS를 보니까 그 친구는 그 무리를 용서해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대인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 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딱히 연락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가끔 떠올려 줄까요? 저는 그 친구가 가끔 생각나고 그리워요. 그 친구와 제가 각각 한 번씩 카톡도 탈퇴하고 재가입했다 보니 연락처가 없어졌는데 훗날 기회가 되어 연락이 닿는다면 같이 차라도 마시고 싶어요. 저도 그 친구 덕분에 학교 생활이 조금은 즐거웠거든요. 어쨌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외고를 준비했어요. 공부 좀 잘하는 노는 친구 한 명은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면서 반에서 소리쳤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외고 써주는 문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에 그냥 사립외고를 썼으면 합격했을 텐데 교복이 예쁜 공립외고가 있어서 거기로 지원했어요.
당연히 붙을 성적이었는데 생기부의 오류를 면접 때 발견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떨어졌습니다. 역시 본인 의지가 없으면 주변에서 가라고 도와줘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외고를 뒤로하고 대부분 여자 남자 분반으로 구성된 일반 고등학교 지원할 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학을 일지망으로 쓰려 했어요. 근데 하필 그 해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정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낸 거예요. 아빠도 여기가 어떻냐고 제안했고 저희 막내 이모가 나온 고등학교이기도 하고 교복도 예쁘고 그 공학 다음으로 가장 가까워서 그렇게 다시 여자 학교에 가게 됩니다. 공학에서의 연애를 기대했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당시의 생각으로는 연애는 대학 가서 하면 되지 여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고에 갔고 중학교 때보다는 더 나았어요. 제가 그때 얼굴빛이 환해지는 시점이었는데 저에게 예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저의 자매들이 엄마를 많이 닮아서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그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스 코리아 시켜라부터 길거리 캐스팅 제안을 받는 등 평생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그 인기가 여전합니다. 저도 커가면서 엄마를 닮아지긴 했는데 제가 셋 중에서 그나마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아빠가 별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귀여우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역대급 비주얼인 제 자매들 자랑을 엄청 하고 다녔답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늘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아무튼 중학교 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1 때가 처음으로 제가 친구 무리가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친구를 1대1로만 만나고 그동안 무리로 모여 노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 한 친구가 다른 한 명이랑 싸워서 그 무리에서 나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무리와도 잘은 지냈지만 그냥 주로 그 나와버린 친구와 단둘이 다니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좁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당시에 저는 이제 진짜 공학 가봐야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비율상 여대보다도 공학이 훨씬 압도적으로 수가 많잖아요. 근데 입시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학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제 친구들도 높은 학벌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보니 동기부여가 딱히 없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입시 정보를 잘 몰랐어서 수시를 아예 안 썼습니다. 내신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학력고사 세대이시다 보니 수시 제도를 잘 모르셨고 두 분 모두 저희에게 공부로 부담 안 주시고 그냥 과외나 학원만 알아봐 주시는 정도? 무엇보다도 제가 친구들 따라 문과로 튼 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저는 수학을 잘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빠처럼 문과에서 법대 비슷한 계열 아무 데나 가면 부담스러운 팀플이랑 발표를 피할 수 있겠지 큰 고민 없이 생각했습니다. 대학이 간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딱히 할 일도 없었으니까 입시를 포기하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나름 만족스러운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가고 싶었던 과는 문헌정보였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붙었던 곳은 어떤 공학의 법대랑 그리고 저의 지금 학교의 컴퓨터공학과였습니다. 당시 컴공이 더 멋져 보이기도 했고 저희 학교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또 여자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공학 가고 싶었던 게 맞나 싶긴 해요. 하지만 진짜 의도는 없었고 공학을 더 가고 싶었던 건 맞아요. 사실 걱정했어요. 여고는 그나마 나았는데 여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여대는 자유롭고 따뜻했어요. 전에 그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여대는 기싸움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초 회사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여중, 여고, 여대 중에서 여대가 가장 분위기가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학우들끼리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자유로운 혼밥 분위기 최고입니다. 이런 분위기인 걸 진작 알았다면 처음부터 저희 학교에 수시를 썼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셋 모두 같은 여중여고를 나왔고 대학교만 한 분만 저랑 같은 여대, 다른 한 분은 다른 여대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저희 셋 모두 연애를 안 해봤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연애하는 친구들이 손에 꼽고 다들 남사친 숫자도 저처럼 0명.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 말고도 재밌는 게 참 많긴 하죠. 주변이 다 안 하니까 별로 흥미가 없어졌고 안 해봐서 더 관심이 안 생기나 봐요. 원래 연애도 해본 친구들이나 계속하고 싶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재미를 잘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 웬만한 데이트 코스 다 친구들이랑 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저는 연애 상담 진짜 잘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존중과 의리가 기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을 때가 더 객관적으로 잘 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일부러 안 만나왔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언제든지 저와 잘 맞는 제 취향의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나신다면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싶으면 할 것 같아서 확 끌리는 게 아니라면 연애조차 굳이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 내 자신을 잃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밖에 몰라서 상대에게 굳이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경우라면 결혼 가능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와 제 자매들은 화목한 가정에서 너무 잘 지내왔고 서로 결이 잘 맞아서 저희끼리도 신나게 잘 다닙니다. 여기서 자랑 한 가지 하자면 저희는 서로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각자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셋 다 피부결이랑 비율이 좋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능력 넘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 안 만나줘서 마음이 놓입니다. 제 자매들이든 제 친구들이든 그냥 여러분 모두 다들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오히려 나 비연애야, 비혼이야 이런 친구들은 결혼 잘만 하고 저희같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빨리 못 만난다는 사실. 뭐 아무튼 현재는 그렇게 상상은 안 가지만 저는 연애 절대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관심이 없더라도 굳이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인위적인 걸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 소개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타협하지 않고 눈만 높아진다. 오히려 전에는 호기심 때문에라도 그리고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약간의 장점만 보여도 아이돌이든 비연예인이든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연애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미님께 제대로 빠진 후에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명확히 생긴 후에는 연애에 더 관심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느낀 거지만 저는 연애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뭘 모를 때 냅다 만나보거나 저같이 되거나입니다. 저는 썸도 안 타봤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먼저 다가가서 데이트도 두세 번 얻어냈었는데 그중 한 번은 안타깝게도 어장 엔딩이었습니다. 제가 제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다른 분들의 연애에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자랑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따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면 뭐든 다 좋아요. 제가 읽으면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도파민 터지는 재밌는 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제 이메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